영어 말하기를 위한 영작법 강의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요, 영어로 말하는 거, 영어로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주 잘 쓰는 표현들을 무조건 외웁니다. 그러면은 영어 말하기에 도움이 될까요? 물론 도움이 됩니다. 많이 도움이 되죠. 그런데요, 그 많은 문장을 다 외우는 거, 물론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문장을 외운다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많은 문장을 외우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아요. 더 많은 그런 문장들을 외우기 위해서 하루에 몇 개씩 꾸준히 외우는 사람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외우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 하는 거죠. 무조건 외우자. 아주 무식한 방법이긴 하지만 효과가 없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위에 조금 더 뭔가 효율적인 방법을 우리가 알면 살이 붙지 않을까라는 어떤 바람으로 이 강좌를 열게 된 것입니다. 영어로 말을 할 때 말하기의 원리, 말의 법칙을 조금이라도 알고 가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바람으로 하는 강의니까요. 어떤 강의일까 한번 약간의 호기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작에는 순서가 존재합니다. 말에는 순서가 존재하죠. 우리말 순서와 영어의 순서는 구조가 다릅니다. 말의 순서가 다르죠. 그래서 좀 어렵다라고 얘기도 좀 하지요. 자, 영작에는요, 어떤 순서가 존재하냐?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자, 이 강의는요, 몇 시간짜리 강의인데요. 아주 기본적인 영작의 원리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주 복잡한 문장을 영작해보세요 라는 것까지는 가지 않아요. 제 강좌의 대상은요, 영어 말하기에 너무나 자신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들으시면 좋습니다. 난 이 정도면 외국인 만나서 5분 정도는 할 수 있어. 끊이지 않고 대화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하는 사람들은요, 이 강의가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강의가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강의는요, 다 들으셔야 돼요. 딱 보고 아닐 것 같다 해서 그냥 버리시면 손해보실 겁니다. 자, 계속 갑니다. 영작에는요, 어떤 순서가 존재하냐? 자, 먼저 주어를 영작합니다. 그리고 서술을 영작하고 서술어 앞. 너무 간단한 어순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전체 골자예요. 주어를 먼저 영작하고요. 주어 찾기 어렵습니까? 그닥 어렵지 않지 않나요? 눈으로도 보이지 않나요? 왜? 거의 맨 앞에 존재하고요. 위치하죠. 맨 앞에. 거의 그렇습니다. 이거 끝이 은, 이, 가로 끝나지요. 그 다음엔 서술어는요, 주로 맨 뒤에 있죠. 그래서 더 찾기 쉬워요. 그 다음에 주로 다로, 평서문에서는 다로 끝난다. 그 다음에는 그 서술어 앞에 순으로 해라 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머릿속에 두셨죠?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잊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이거 암기의 문제도 아니죠. 이거는 그냥 눈으로 딱 봐도 하고 이제 끝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에 아주 간단하죠. 주어 먼저 하고 서술어 한 다음에 서술어 앞으로 가라. 서술어 앞이 중요해요. 자, 일단 예문 하나 봅시다. 그들은 함께 공부했다가 있고요. 그는 사랑을 원한다라는 두 문장을 놓고 하겠습니다. 주어를 구별하는 방법, 좀 전에 제가 먼저 했네요. 주어는요, 은는 가이, 은는 이가, 이런 조사라고 그러죠. 로 끝나는 것이다. 그럴 때 이제 그들은이 해당되겠고, 그는이 해당되겠죠. 그들은, 그는. 요 정도는 우리가 영어로 할 수 있겠죠. 그들은 뭘까요? 데이지요. 그는은요, 힘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죠. 그들은도 있고요. 그들의도 있고요. 그들을도 있어요. 다 달라요. 그 중에 그들은은 대이고요. 그는도 있고 그의도 있고 그를도 있죠. 그럴 때 그는은 히가 되죠. 자, 그 다음에는요, 서술어를 영작하자. 서술어 구별 방법, 다로 끝난다. 문장의 맨 뒤에 위치하고
다로 끝난다. 그런 면에서 여기는 공부했다가 되고요. 원한다가 되겠죠? 이렇게 그냥 눈으로 너무 쉽게 찾아지네요. 그럼 공부했다 한번 해봅시다. 공부했다? 공부했다 했다네요. 공부하다는 알겠는데 공부했다는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 공부를 좀 덜 하신 거죠. 공부할 마음은 좀 있으신데 게으르신 거죠. 공부하다 스터디예요. 공부했다는 뭐라고요? 과거형으로 만들면 되죠. 보통 동사의 경우는 과거형을 만들 때 어떻게 해라? ed를 붙여라. 그런데 끝이 y로 끝난다 그러면 y를 i로 붙이고 ed를 붙여라. 이게 보통의 형태 변화입니다. studied가 됐죠. 원한다, want가 원하다죠. 원한다. 자, 원한다예요. 그러면 이제 want 쓰면 될까요? 뭐 원했다도 아니니까 원한다니까 그냥 want 쓰면 될까요? 그런데 이건 주어하고 또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에는요, 왜 연결 안 시켰는데? 앞에는 왜 안 시켰을까요? 과거형은요,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주어가 뭐냐 상관없어요. 그냥 studied 하면 됩니다. 주어가 그들은이든, 주어가 나는이든, 주어가 뭐 그는이든 그냥 studied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이잖아요. 현재일 때는 주어에 따라서 바뀌지요. 주어가 단수, 주어가 복수, 주어가 단수이면 동사는 s를 붙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는은 한 사람이니까 단수지요. s를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서술어 앞에 있는 말 함께지요. 첫 번째 문장은 함께, 두 번째 문장은 사랑을. 이게 서술어 앞에 있는 말이에요. 이걸 영작해라. 그러면 함께니까 together가 되겠고 사랑이니까 love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개략적으로 한번 봤어요. 주어를 먼저 영작하고 서술어는 맨 뒤에 주로 위치하죠. 다로 끝나고요. 그리고 다 했으면 서술어 앞에 있는 말을 가라.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말에서 영작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영작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다. 자, 주어 부분은 은는이가, 목적어 부분은 을를. 주어 부분 중에 은는이가, 그 다음에 목적어 부분 중에 을를 영작 안 한다는 얘기인데요. 자, 일단 예문을 통해 봅시다. 그들은 눈을 좋아한다. 그들은 학교에 간다. 두 개의 문장이 있어요. 자, 일단 우리 영작의 순서에 따라, 영작의 원리에 따라 일단 하나하나씩 또 가봅시다. 제일 처음에 주어를 하는 거죠. 주어, 그 다음엔 서술어, 그 다음엔 서술어 앞이에요. 자, 그들은이에요. 데이죠. 맞죠? 자, 그 다음에는요, 서술어를 한다. 좋아한다. like예요. 주어가 그들은이에요. 그럼 뭐 복수니까 그냥 like 쓰면 되겠죠. s 붙일 필요 없죠. 주어가 복수니까 s 안 씁니다. 그 다음에는요, 서술어 앞에 있는 말. 좋아한다 앞에 있는 말은 눈을이잖아요. 눈. snow 하면 끝. 두 번째 가볼까요? 그들은 주어를 찾았습니다. day가 되겠죠. 동사 서술어는 간다예요. 가다가 뭐지요? go지요. 그들을 복수니까 뭐 단수 처리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학교입니다. school 쓰면 되나요? 라고 하는데 어쨌든 1번과 2번 두 개의 문장을 해봤어요. 그런데 1번은요, 맞는 문장 맞아요. They like snow. 뭐 더 이상 첨가할 거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2번은요, 틀립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크게 봐요. 영작에는 영작에서 제외되는 말이 있고 그렇지 않은 말이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가자는 거죠. 자, 일단 영작이 안 된 글자가 있어요. 어떤 글자들이 영작이 안 됐죠? 여기 은, 그들, 데이는 했는데 여기 그 다음에 눈을 할 때 눈, 스노우는 했고 을은, 그 다음에 이것들이 전부 다 영작이 안 된 거죠. 자, 이럴 때 영작에서 제외되는 게 있어요. 주어에 은는이가, 여기 은이가는 없는데 은만 있죠. 근데 주어를 표현해주는 조사, 우리말로 그걸 조사라고 그러죠. 은는이가를. 조사는 영작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주어가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붙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또 목적어의 을 또는 를은 영작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할 때 영작 안 하고 그냥 그들은 하면 돼요. 그리고 데이에 그들은이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도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설명을 해도 되죠. 그 다음에 눈,
그 목적어에 해당되는 것도 목적어기 때문에 을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을이나 르이 붙지요. 그래서 얘들 주어를 알려주는 은는이거나 목적어를 만들어주는 을은 영재에서 제외돼요. 그러면 얘가 있네요. 얘 학교에 애는 해당 안 되잖아요. 그럼 영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학교에 애는요 보통 to 학교에 간다 할 때는 to를 써요. to 어디에 있다 할 때는 뭐 at을 써도 되고 in을 써도 되고 뭐 그런 등등이 있는데 자 그럼 이 to는 어디에 위치할까요? They go school. 자 우리 영작의 원리 주어 그 다음에 서술어 했어요. 그 다음에 서술어가 간다면 서술어 앞이 그 다음인데 이 서술어 앞에 애가 먼저 오죠. 그러면 애를 먼저 하란 얘기죠. 애. 학교는 그 다음이죠. 그래서 to를 여기다 쓰는 거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나왔는데 요거 지금 안 하고 잠시 넘기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넘기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주어 서술어 사이에 있는 말의 영작 순서.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있는 말의 영작 순서. 이것이 다시 말하면 뭡니까? 서술어 앞이죠. 서술어 앞. 서술어 앞에 딱 한 단어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한 단어보다 더 많은 두 단어 이상이 있다 할 때는 어떤 영작 순서냐라는 겁니다. 서술어에 가까운 순서로 영작한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쉬운데 이거 잊어버리면 골치 아프죠. 서술어에 가까운 순서로 영작한다가 기본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다시 한번 대전제를 봅시다. 영작의 기본 원리, 영작 순서는 주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서술어, 그 다음에 서술어에 원래는 서술어 앞이라고 했는데 요걸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하면 서술어에 가까운 순으로 해라. 서술어에 가까운 순. 얘가 이번에 설명할 포인트죠. 그들은 학교에 간다가 있어요. 먼저 주어죠. 그들은 they고요. 다 한 거죠. 그 다음에 서술어 간다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교에 서술어 앞에 있는 말은 학교에인데 학교에가 하나가 아니고 학교도 있고 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서술어에 가까운 순으로 해라. 서술어에 가까운 순, 그럼 간다에 가까운 순은 애예요, 학교예요. 간다에 더 가까이 붙은 건 애가 더 가까이 붙죠. 그래서 애가 먼저 이렇게 오는데 애는 어디 애 간다 할 때 애는 to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교죠. 조금 더 떨어져 있죠. 학교는 school.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쉽죠? 쉽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거는. 자, 서술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없는 경우인데요. 자, 나는 바쁘다라는 우리말이 있어요. 자, 나는은 알겠죠. I. 바쁘다가 생각나세요? 바쁘다라는 단어? 바쁘다에 해당되는 영어? 우리말 바쁘다에 해당되는 영어. 바쁘다가 뭐지? 여러분은 혹시 busy. 요거 생각하시면 이건 바쁘다가 아니고요. 바쁜이에요. 바쁘다는 생각이 안 나는데 바쁘는 생각이 나네? 이래도 다행이에요. 서술어에 해당되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영어를 잘 알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를 알겠습니까? 근데 일단 저는 이제 거창하게 설명할 때는 서술어에 해당되는 말이 없을 때라고 했지만 그래서 결국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바쁘다라는 영어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경우인데 이게 존재하냐 아니냐로 따지면 되게 어려워질 수가 있어서 제가 쉽게 자 바쁘다인데 동사 생각이 안 나. 바쁘다가는 생각이 안 나는데 바쁘는 알겠어. 그러면은요 이거 잠깐요. 요 문장부터 먼저 할게요. 그것은 모자이다 같은 경우인데 그것은 it이지요. 뭐 이러면 돼요. 뭐 that도 괜찮고. 근데 모자다를 한 단어로 해보세요. 모자다 한 단어. 모자는 알겠는데 다까지 가야 돼? 그건 모르겠다 이거죠. 근데 모자는 알겠어. 모자. 이건 명사지요. 모자. 캡이잖아요. 또는 hat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자, 그런 경우에요. 바쁘다. 자, 이럴 경우에 be 플러스 형용사 또는 be 플러스 명사 형태로 쓴다라는 거예요. 요걸 여러분이 아세요. 자, 동사. 지금 여기 바쁘다가 동사라기보다는 서술어죠. 서술어는 찾았어. 바쁘다야. 그런데 바쁘다는 모르겠지만 바쁘는 알겠어. 바쁘는 형용사잖아요. 형용사. 그 다음에 모자이다. 모자이다도 모자이다라는 생각이 나지만 모자. 명사하는 생각이 나. 알겠어. 할 때는 be 플러스 형용사 또는 be 플러스 명사로 해라. 바쁘다.
바쁘는 생각이 난다는 얘기죠. 바쁘는 busy 아닙니까? 그러면은 바쁘다는 어떻게 한다? be 플러스 busy로 한다는 얘기예요. be 플러스 busy. 자, 그런데 be는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사의 원형, 이 기본형을 우리는 be라고 할 뿐이지, 이 주어에 따라서 또는 시제에 따라서 등등 막 바뀌어요. 그래서 am이 될 수도 있고, is가 될 수도 있고, are 또는 was, were,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바쁘다. 현재네요. 바쁘다니까 현재. 과거는 아니에요. 현재예요. 나는이니까 am이지요. 그래서 am busy 하면 됩니다. I am busy. 자, 요거는 이제 모자이다예요. 모자는 알겠다 이거죠. 모자이다는 한 단어로 안 떠오르지만 모자는 알잖아요. 그럴 때는 be 플러스 명사 이렇게 해서 서술어를 만들어라. 그러면 모자는 캡이에요. hat도 있지만 캡을 쓸게요. 그럼 모자이다 하면 be 플러스 캡이라 얘기죠. 근데 그것은 하고 같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is cap. 사실 여기 어가 붙어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좀 더 깊이 있게 갈 때 할게요. 어를 쓰냐 안 쓰냐, 부정관사 또는 관사를 쓰냐 안 쓰냐.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일단 이렇게 합시다. It is cap. 뭐 이런다고 의사전달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우리는 요 수준에서만 가는 거죠. 정확한 거를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계략적인 어순 이러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자, 좀 더 연습해 볼까요? 그녀는 아름답다. 자, 그녀는 she예요. she. her는 그녀를이고요. 그녀는 she지요. 아름답다 막 떠올려도 아름답다에 해당되는 동사는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름다움은 떠오르죠. beautiful이라고. 그럴 때 이제 be 플러스 형용사럼 되겠구나. be 플러스 beautiful. 그러면 그녀는 하고 이 be에 연결되는 거는 어떤 형태가 됩니까? she is가 되죠. she is beautiful. 어때요? 또 하나 해볼까 그러면 그들은 피곤하다. 그들은 they죠. 피곤하다는 떠오르지 않지만 여러분은 피곤하는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be 플러스 피곤한. 피곤하는 tired예요. 그러면 이제 이 be는 어떻게 바뀔까요? they 현재형 하니까 are tired. 좋죠? 자, 또 하나 가봅시다. 서술어가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그녀가 나를 도울 것이다라는 예문이 있어요. 우리는 규칙을 따라야 한다라는 예문도 있고요. 이럴 때 하나 더. 너는 그것을 살 수 있다라는 예문도 있어요. 이럴 때 도울 것이다. 이건 돕다. 우리 돕다 플러스 할 것이다가 합쳐진 거겠죠. 어때요? 이거까지는 괜찮으세요? 도울 것이다는 돕다와 뭐뭐 할 것이다가 합쳐진 거죠. 괜찮죠? 그 다음에 따라야 한다. 이제 여기가 어떤 서술어 부분이에요. 우리는 규칙을 따라야 한다 해서 다로 끝났어. 그냥 한다 라고 할 거예요? 따라야 한다 해야 깔끔하겠죠? 것이다가 아니고 도울 것이다 해야 완전한 서술어겠죠? 이 정도는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겠죠? 할 때 따라야 한다. 이거는 따르다. 플러스 해야 한다. 이렇게 합쳐진 거겠죠? 해야 하다. 뭐뭐 해야 하다. 그 다음에 살 수 있다. 여기가 서술어죠? 맞죠? 서술어. 그럴 때 이 부분은 사다와 할 수 있다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서술어가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고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두 단어 이상 맞잖아요. 우리말로도 돕다와 뭐뭐 할 것이다. 따르다와 뭐뭐 해야 한다. 사다와 뭐뭐 할 수 있다. 자, 이럴 땐 어떻게 하냐. 다에 가까운 순형을 간다.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저의 영작의 원리에 입각한 부분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서술어가 두 단어 이상으로 됐어요. 요거까지 여러분이 이제 다 이해가 됐을 때는 두 단어 이상으로 했으면 돕다를 먼저 해야 돼. 할 것이 다를 먼저 해야 돼. 할 때 다에 가까운 순형을 간다. 그럼 도울 것이 다에서 가까운 건 뭐예요? 것이다. 할 것이다죠. 그리고 돕다를 해라. 따라야 한다 해서는 뭐가 다에 가까워요? 해야 한다죠. 해야 한다가 가깝고 그 다음에 따르다가 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이 한 다는 이렇게가 먼저고 그 다음에 따르다는 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다는 뭐뭐 할 수 있다가 먼저고 사다가 더 떨어져 있네요. 그런 식으로 영작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자 일단 도울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를 먼저 쓰고 돕다를 쓰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야 한다. 이 다에 가까운 건 뭐뭐 해야 한다예요. 해야 하다, should나 must. 그 다음에 따르다를 쓰는 거죠. 살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는 can이죠. 그
그다음에 사다가 온다는 거. 이렇게 하자는 거죠. 이게 다 영작의 원리. 이거 뭐 외우면 그만인데. 물론이죠. 외우면 그만이죠. 하지만 이걸 가지고 여러분은 응용을 하는 거예요. 외우는 건요, 그 문장 하나, 그 표현 하나 외우는 거죠. 얘는요, 적용을 시킬 거거든요. 적용을 한다면 얘기는 많이 달라지죠. 지금 전 예문을 3개만 들었지만 여러분은 앞으로는 이제 30개를 갖다 놔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머리를 좀 쓰시면 되는 거란 얘기입니다. 맞죠?